그래서 저는 항상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절대 내가 이사 갈 집이 있잖아요. 먼저 계약하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요즘은 거래가 저한테도 안 연락이 되니까. 많이 오는데요. 네. 먼저 계약을 하고 이사갈 이 정도면 시간 충분하겠지라고 했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 안 내 집이 안 빠지니까. 팔릴 수도 있고요. 네. 전세집이 빨리 안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먼저 계약하지 마시고 적어도 내가 사는 전세집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 팔리는 거 아니면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 빠지는 보고 거 보고. 빨리 이사갈 집을 계약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요. 네. 가장 최근에 지금 따끈따끈한 코멘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8월에 전세 대란은 없다. 와우. 네. 그리고 네. 이 임대차 3법 수정 방향이 본인이 생각하기엔 예. 3년으로 가야 된다. 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바로 김인만 소장의 아이디어 아니었었습니까? 우리 방송 본 거 아닐까요? 들으셨겠네. 네. 들으셨나? 네. 그러니까 이거죠. 2+2 뭐 계약갱신 청구를 없애고 네네. 최단 3년, 존속 기간을 그냥 3년으로 3년으로 그냥 한번 가자. 계약에 2년을 3년으로 가자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그때 말씀하셨던 좀 이유가 뭐였었죠? 저는 김인만 아이디어가 소장?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도 6년이고요. 네. 중학교 3년, 고등학교도 3년이니까 3년 단위로 끊어주면 애들 자녀들 학교 다니기도 좋고요. 네. 우리가 89년도였나요? 이게 1년에서 2년으로 네, 된 게 맞습니다. 89년도고요. 89년도 이후에 한 번도 이게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임대차 3법. 그렇죠. 네. 그러다가 임대차 3법이 됐는데 저는 2+2 임대차 3법보다는 처음부터 이렇게 3년을 갔으면 훨씬 더 깔끔하고요. 네. 최근에 전세난이라고 하는 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분쟁이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분쟁이 많이 생기면서 서로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라는 것 자체가 던지고 집주인은 받고 또 반대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분쟁을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네. 저는 최단 존속 기간을 3년 하면 무슨 분쟁이 생기겠어요. 그냥 3년 기본 가는 거고요. 네. 빨리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합의해서 빨리 나가면 되니까 그냥 깔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원희룡 장관의 이야기도 이게 법을 고쳐야 되니까 그럼요. 본인 아이디어입니다. 네, 아이디어. 이제 네. 민주당이 현재 다수당이니까. 네네. 네. 여러 가지 진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민주당에서는 이런 의견도 낼 것 같아요. 8월 전세 대란이 없다? 그럼 하반기 전세 대란도 없으면 네. 임대차 3법은 잘 성공한 거 아니에요? 성공하고 잘 정착된 건데 이걸 왜 바꾸느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한다면요. 그 논리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모순이잖아요. 이게 미국 파월 의장하고도 비슷한데 물가도 잡고 싶고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서 저는 8월 대란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냥 약간의 난 정도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냥 없다라고 단정 지으면 그런 논리가 맞죠. 아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네. 굳이 지금 2+2가 자리를 잡았는데 왜 또 지금 3년을 바꿔서 네. 또 분쟁을 생기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네. 사실 좀 있잖아요.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없다라고 단정 짓는 건 좀 약간 무리수인 것 같고요. 네. 뭐 궁극적으로 당장은 안 되겠죠. 여당 야당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계약갱신 청구보다는 그냥 3년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 느낌으로는 하반기마저 지나고 이제 2023년이 되면 네. 임대차 3법을 바꾸기도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촘촘히 적용받는 분 안 받는 분 받는 분 안 받는 그렇죠, 분 있는데 그렇죠. 그때 어떻게 되돌립니까? 그렇죠. 이제 해야 되는 네. 사람들도 있고요. 대기자들도 있는데 네. 폐지한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 이제 네. 굉장한 반발을 생기니까 네.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진작에 좀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제가 아주 반가워서요. 원희룡 장관이 본인은 전세 기간을 네. 3년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 또 우리 김인만 소장이 늘 주장했던 이야기여가지고 제가 먼저 여쭤봤고요. 아무리 봐도 목돈연구소 애청자가 아닐까. 네. 네. 네, 그랬으면 뭐 좋겠죠. 네. 주간 우리 부동산 시장 시세부터 보고 갈까요? 네. 주간 동향 보면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은요 한 0.01% 수도권 지방 모두 소폭 하락한 거로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민간 조사 기관을 보면 서울은 보합이다. 하락에서 0% 보합이다라고 해서 서로 좀 엇갈리는 그런 연구 결과도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고 네. 지역별로 한번 보면은요. 이제 KB 한번 보면 여전히 비규제 지역들 강릉 이번에 또 강릉이 또 1위로 올라왔네요. 강릉, 마산, 네. 이천, 안동, 군산, 평택 이런 지역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하락 지역은 대구는 뭐 항상 1순위입니다. 대구, 인천이 있고요. 수원, 영통구도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인천 이 지역들도 하나씩 하락 지역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 같은 지역은 이제 주마다 거의 마이너스 0.2, 0.1 이렇게 되니까 네. 뭐 그래도 소폭이네 하겠지만요. 그게 여러분 누적이잖아요. 그 가격에서 또 0.0.이니까 전년 말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하락률을 보면 거의 지금 4%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진 거죠, 부동산이. 분위기가 예. 뭐 5%가. 사실 장난 아닙니다. 예. 지금. 이게 네. 또 올해가 아니라 또 작년부터도 계속 그럼요. 이제 이어져 하고 내려왔기 대구는 때문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또 걱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뭔가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요일 금요일마다 두 기관에서 부동산 시세 시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좀 틀릴 때가 많아요. 서로 좀 안 맞죠. 네. 부동산원하고 민간 조사 결과가 네. 좀 안 맞는데요.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표본수를 늘렸다라고는 하지만 민간보다는 여전히 좀 표본수가 좀 부족한 지역들도 있고요. 네. 강남 용산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지역의 표본을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뭐 전반적으로 좀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뭐 매수 그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KB 매수 우위 지수도 그렇고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보합이다. 반등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재밌는 게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낙찰률하고 네. 좀 낙찰 가율이 나왔는데요. 경매시장. 서울이 낙찰 가율 그러니까 감정 평가 대비 얼마나 높게 네. 낙찰을 받았느냐, 낮게 받았느냐를 가지는데 지난달 96%였거든요. 예. 96.4%인데 이번 달에 111.5%로 올랐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네. 주택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 더 왜 왜, 올랐냐? 예, 예. 이건 뭐지?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알아보니까요. 강남 반포자이하고 신반포하고 이렇게 특수 매물들 있잖아요. 예. 걔들이 140%의 낙찰이 됐다라고 합니다. 경매가 굉장히 낮게 나오니까 그렇죠. 좀 높게 낙찰이 돼서 얘들을 빼버리면 강남 특수 매물을 빼버리면 오히려 94.4%로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특수 시장은 이제 저는 좀 통계에서 좀 빼고 계산하는 게 맞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 앞서 말했던 그 매물들, 뭐 가령 반포자이다. 그 집주인은 큰 어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제 예. 경매 물건을 그렇죠. 내놨으니까 뭐, 네네. 그 가격에서 이제 140을 그렇죠. 프로를 풀이를 줘도 아마 그게 시세 대비는 쌀 겁니다. 그래도 저렴하죠. 그래도 저렴한 저렴하니까.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들어온 거니까 갑자기 이걸 보고 경매 시장 다시 살아났어. 그건 아니다. 아니다. 고물량 빼면 네네. 지금 계속 낙찰률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네네. 대목이고요.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문재인 네. 정부 때부터 이제 막 대출도 막고 막 여러 가지들을 제한을 두면서 이제 네. 어떤 구역들로 이렇게 규제를 정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그런데 일부 지역은 우리가 왜 규제 지역이냐 이렇게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라고 해서 네네. 해제를 요구를 했고요. 하고 있죠. 수정 보완이 나옵니까? 오늘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지금 투기 과열 지구가 전국에 49곳이고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이 112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대구는 손을 해제를 해줄 것 같다. 풀어준다. 네. 네. 대구가 8곳이거든요. 네. 조정 대상 지역 묶여 있는 곳이 8곳인데 수성구는 좀 뺄 것 같습니다. 네. 수성구가 대구의 강남 같은 지역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수성구 너희는 안 돼. 네. 너희는 아직까지는 규제로 좀 묶어두고 나머지 지역은 빼주겠다라는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나머지 지역들 뭐 전남 여수, 순천, 광양 이런 지역들도 풀릴 것 같은데 또 대구하고 우리 양대 산맥 있잖아요. 요즘 하락하면 세종. 이야기 나오는 세종은 또 안 풀어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결과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세종 대전은 안 풀어준다.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여전히 정부는 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대구는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대구는 한 7곳 정도 풀어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해제할 때는 현 상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그럼요.
봐야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떨어질 곳을 풀어줘야지. 그렇죠. 예, 괜히 현재는 풀어줬다가 떨어졌지만, 예. 또 다시 또 자극하고요. 집값 올라가면 문제가 되니까 예.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국 투기과열지구가 49곳, 조정 지역이 112곳. 네네. 이거 합쳐서 둘이 우리 규제 지역이라고 하는데 네네. 과연 어느 정도 지역이 이번에 해제가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풀려면 규제 지역이 풀리면 이제 대출부터 풀리는 건가요? 뭐 몇 가지 혜택은 대출도 뭔가요? 풀리죠. 대출 대출 당연히 풀리고. 풀리고요. 뭐 LTV도 우리 생애 최초는 80%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네. 생애 최초가 아닌 규제 지역들은요. 무주택자들은 뭐 한 60% 되지만 1주택자들은 50%, 네. 투기 지역은 뭐 40%, 네. 투기 과열 지구는 40%밖에 안 되는데 무주택자들은 70%까지 올라가고요. 1주택자들도 처분 조건으로 70%까지 네. 대출이 되기 때문에 집값 대비.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투기 지역들은 왜 9억 넘어가면 20% 되고 15억 이상은 안 되고 했는데 어디까지 풀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만 네. 풀어줄지 네. 뭐 투기 과열 지구도 풀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은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요. 네. 거의 다 풀린다고 봐야 되고 대출만 풀리느냐. 우리 세금 규제 있잖아. 양도세 우리 상생 임대인 제도 하면서 2년 거주 요건 열심히 네. 이야기했는데 이게 풀려버리게 되면 2년 거주가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렇죠. 2년 거주도 필요 없게 되고요. 취득세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네. 취득세 중과세도 2주택자면은 8%거든요. 조정 대상 지역이면. 와, 그럼 살 때 이미 집값 대비 8%를 떼고 그렇죠. 그러니까 10억짜리 20억짜리 집을 사면 예. 8천만 원을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애가 이제 1에서 3%로 굉장히 줄어들고요. 네. 3주택 이상은 12%예요. 예. 12%인데 요거는 이제 8%로 줄어드니까 좀 좋다. 네. 그나마 좀 실수요자들은 좀 한숨을 돌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규제 지역이 또 이렇게 풀린다는 것을 보니까 네. 부동산 시장의 현재 모습도 제가 대충 어림이 잡히는데 그렇죠. 문제는 가격은 안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참 가격은 신기해- 생각보다는 안 떨어져요. 예, 예. 언제쯤 결판이 날까요?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앞서 이제 주식 코너에서는 이제 뭐 바닥이냐 아니냐 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주식은 있는데 바로 반영하는데. 그렇죠. 주식은 좀 빠르고요. 네. 부동산은 저는 아직 바닥을 논할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부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은 네. 아니라고 보고 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최장 한 3년 정도 가거든요. 네. 그래서 3년 후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최근에 흐름이나 보더라도 3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적어도 1년, 2년은 지나야 네. 진짜 집주인들도 야 이게 진짜 안 되겠구나. 진짜 팔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매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본격적인 급매물이 그때까지 한 2년, 1년 침체가 이어진다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좀 부동산이 특별한 위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8년 말 그 세계 금융위기 때도 네, 주식 바닥은 2008년 말에 나왔는데 네네. 부동산 바닥은 거의 2010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예, 있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부동산은 심리가 있고요. 예. 떨어지더라도 아니야 반등할 거야. 이거 데드캣 바운스야. 그냥 잠시 벌떡대는 거냐 네. 아니면 뭐 다시 일시적인 반등이냐 뭐 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는데 한 1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동산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이 부분이다. 앞서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8월에는 전세 대란이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임대차 3법 이제 3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일부 뉴스에서는요. 서울은 아니지만 네. 또 수도권도 일부겠지만은 이제 지방 쪽 특히 이제 빌라 쪽 이런 데에서 깡통 전세에 대한 보도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네네. 깡통 전세가 뭔지 또 지금 어떤 상황인지. 깡통 전세라고 하면은요 내 전세금이 네. 속된 말로 이제 깡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는 못 지키는 원금을 못 지키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왜 네.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네. 이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전세 가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매매 가격 대비 이제 전세 가율이 있는데 보통 한 50%, 60%뭐 요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지방은 더 높아요. 서울이 한 50%, 60%고요. 지방은 60%, 70%까지 가는데 이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하고 비슷해지거나 예. 더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더 낮아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여기에 대출을 많이 받은 집주인들이 상환 능력이 안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은행에서 이제 경매를 넘긴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집주인 그 세입자들은 이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니까 집주인은 이미 디폴트 상태가 돼버린 거고요. 네. 그래서 자기 책임은 끝이다. 자기 책임은 네. 끝나죠. 그러면 네.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더라도 그것까지 보장이 되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우선 변제권이 있더라도 네. 은행이 1순위고요. 대부분 은행이 1순위 들어오니까 은행이 가져가고 남는 거에 대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 가율이 한 80% 넘어가게 되면 깡통 전세 우려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집값이 약세이기는 해도 네. 뭐 전세 가격 밑으로 급락하고 폭락한 지역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도가 되는 수도권 건가요? 지역에서는 별로 없고요. 네. 지방에서는 의외로 있어요. 의외로 꽤 전세가율이 높은데 왜 높냐라고 보면 예. 최근에 이제 풍선 효과로 투자 수요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되긴 했는데 예. 살 필요가 없는 집들이 있거든요. 굳이 오르지도 않는 집을 내가 왜 사? 아, 그냥 거주만 전세로 거주하지. 하면 그래서 되지. 의외로 전세가율이 90%, 95%, 100% 넘는 집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집들이 꽤 있습니다. 지방에는 꽤 있고요. 서울 수도권에서도 우리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네. 동탄 신도시도 그렇고 외곽 지역에 집값이 하락했을 때 갭 투자하신 분들 네. 한두 채가 아니고 한 뭐 20채, 네. 30채 이렇게 가지고 가신 분들이 집값이 떨어지게 되니까 대출이자 감당도 안 되고요. 상환 능력도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디폴트 상태처럼 되어버리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달라 그러는데 돌려주지도 못하는 거죠. 네.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 되는데 매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1억 주고 투자했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팔면은 뭐 5천만 원밖에 못 건진다라고 하면 팔 생각도 없는 거고요. 하고 신규 세입자는 더 낮은 전세 가격으로 그렇죠. 들어오려고 더 하겠죠. 낮게 들어오려고 하고요. 네. 아, 이렇게 높은데 내가 왜 들어와? 네. 위험해라고 안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현재의 세입자는 나가고 싶은데도 못 나가고 본의 아니게 계속 눌러 앉아 살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깡통 전세가 이게 주식 깡통이랑은 좀 다른 게 그 물건은 살아있죠. 살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전세 사기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근데 그 집을 그냥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받게 되는 거네요. 본의 아니게. 일종의 본의 아니게 이제 이사도 예. 못 가고 못 이제 가고. 볼모로 잡히는 볼모로 잡히는 그런 경우가 거네요. 발생하는 예. 거죠. 깡통 전세 같은 경우. 그 내 전세금 언제 받을지도 모르겠고 예. 예. 굉장히 불안하죠. 근데 대신 뭐 일종의 질권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거주는 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그렇죠. 거주는 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에 이제 월세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원래 전세담보대출 금리도 높아서 그래, 뭐 너무 많이 수억 올려줘서 그래 하겠지만은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월세가 제일 깔끔하거든요. 외국에서 왜 월세를 그렇게 선호할까라고 하면 네. 외국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한국 전세 제도를 처음 보고 아니 처음 보는 집주인을 어떻게 믿고 이게 뭐 그냥 6억 7억 이렇게 그냥 계약서 하나만 예. 쓰고 몇 억을 집주인한테 맡기고 내가 거주하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불안하고 이게 말이 돼?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게 이거는 채권이거든요. 그냥 네. 사람과 사람이 계약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우리 뭐 근저당이나 네. 소유권이나 이런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경매 넘어가면 사실은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뭐 우선 변제권을 주긴 하는데 네. 그거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는 거지 궁극적인 대책이 아니고요. 이렇게 현상 좀 위험한 현상이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채권의 한계는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전세가 가지는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세입자분들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이제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네네. 예. 또 월세라는 게 부담이 되니까. 부담되죠.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요즘 보증보험. 보증보험. 이 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고요. 만약에 집주인이 안 돌려줘요. 근데 나는 다른 집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이미 계약을 했어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짐을 빼버리게 되면 전입 신고를 해버리게 되면 대항력 요건을 상실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선 변제권 또 안 되고요. 네.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그때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서 네. 잠시 키핑을 해둔 다음에 네. 이사를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전세권 설정도 있거든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네. 전세권과 전세는 다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물권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상속해도 되고요. 증여해도 되는 하나의 나의 권리인데 이거는 집주인 동의도 필요하고요. 설정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만만하진 그래도 않습니다. 보증보험도 그렇고 전세권도 그렇고 그걸 지킬 수는 있다고 하지만 네. 이분이 세입자가 이사를 가려면 네. 당장에 현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그거는 누구한테 문제가 받습니까? 그거는 받을 방법이 보증보험을 하면 보증보험 보증보험에서 회사에서 먼저 이제 돌려주는 네,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게 네. 절대 내가 이사 갈 집이 있잖아요. 먼저 계약하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요즘은 거래가 저한테도 안 연락이 되니까. 많이 네, 오는데요. 네. 먼저 계약을 하고 이사갈 이 정도면 시간 충분하겠지라고 했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 안 내 집이 안 빠지니까. 팔릴 수도 있고요. 네. 전세집이 빨리 안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먼저 계약하지 마시고 적어도 내가 사는 전세집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 팔리는 거 아니면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 빠지는 보고 거 보고. 빨리 이사 갈 집을 계약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요즘 머리 아픈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이제 계약갱신 한 번 쓴 분들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집주인분 입장에서는
올려야 되잖아요. 올려야 되죠. 근데 그 올린 그 액수를 또 받아줄 새로운 세입자가 안 또 찾기가 안 구해지니까 생각보다 빨리 안 구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묵시적 갱신이면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집주인이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는 거예요. 못 돌려주겠다. 못 돌려주죠. 정확한 표현은. 못 돌려주는 거고요. 나는 6개월 후에 사정이 있으니까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더 살아라. 네, 더 세입자 살아라.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법은 3개월인데라고 네.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소송할 수도 없고요. 그 몇 달 때문에 소송할 섭섭달 수도 때문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인데 멱살 잡을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게 사실은 법을 떠나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그동안에 한 30년 동안에 우리의 많은 세입자와 그럼 집주인은 어떻게 해왔던 겁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딱딱딱 맞아가지고 이사 오고 나가고 예? 전세금 내주고 받고 그걸 그게 참 신기하죠. 해왔잖아요. 네. 지금까지 잘 돌아갔던 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관행적으로도 잘 풀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네. 계약갱신 청구 나오면서 이제 관계가 좀 더 안 좋아진 부분도 있고요. 안 드러나서 그렇지 사실은 이렇게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전셋집 할 때 좋은 팁 하나는 일단은 먼저 이거 내 집 어떻게 그럼요. 되는지 이거 집 맞습니다. 빠졌는지 세입자 절대 구했는지 먼저 계약하지 말라는 네.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정해놓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최악의 경우는 그 막 짐 같은 거 어디에다가 이렇게 한두 달 놔두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입니다. 약간 뭐 이런 뭐 어디선가 그렇죠. 잠깐 거주했다가 그 집에 들어가도 되니까. 네네. 예. 최악의 경우는 그렇고요. 예, 그게 있으니까 오히려 먼저 빠지는 거 보고 찾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혜민님, 저 소장님 얼마 전에 집 보러 다닌다고 했던 아. 예신인데요. 예. 예비 신부란 뜻이죠. 네, 임대주택 청약이 돼서 신혼집 오.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근데 전셋집 알아보면서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문창명님도 주셨네요. 안 그래도 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 단톡방에서 규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네. 목돈 연구소에 나오는 전문가가 풀리크라고 얘기했다고 하니까 목돈 연구소 듣겠다고 합니다. 안 풀리면 큰일 나겠는데요. 네, 대구 만약에 이번에 규제 지금 안 풀려주면 김인만 소장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욕 엄청 먹을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한 겁니다. 예, 우리 창명님. 저는 그렇게 될 그만큼, 것 같습니다. 예, 대구의 한 2년간의 하락도 저희도 봤고 지금 공급으로 보면 네, 해줘도 향후 됩니다. 2년도 예, 이게 어두우니까 아마 당국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이겠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네.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대구는. 다른 지역도 왜 우리는 안 풀어줘 하겠지만은 당국에서 아마 다 그 지역도 그럼요. 예, 연구하고 공급량 보고 2, 3년 맞습니다. 뒤까지 받고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